네, 자세히 들어가요. 오늘 서울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이런 더운 날씨, 군 복무하는 그 장병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7월에 입대해가지고 그 입대할 때 훈련병, 저 논산 훈련병 그 훈련소로 들어갔는데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경례를 하자마자 그 장맛비 같은 게 막 쏟아지면서 옷 다 젖고 입소대대로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 더운 날씨에 군장병들이 참 고생하겠다 싶은데 저희 뉴스 들어가역은 훈련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연결식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동료 훈련병의 가족을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해서 내보내드렸고요. 또 지난 3일에는 육군훈련소장 출신 고성균 예비역 소장을 인터뷰해서 장성 시각에서 또 육군훈련소장 시각에서 이 훈련병 순직 사건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등을 짚어봤습니다. 다른 언론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도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이 과도한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순직한 그 훈련병 사건에 그 동료 훈련병들이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강원도 인제체육관에서 수료식을 갔습니다. 마침 어제 경찰이 얼차려를 줬던 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죠. 잠깐 기사 좀 볼게요. 뭐 기사가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비중 있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기억 속으로 많이 흐려졌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숨진 지 24일 만에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가실치사 혐의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미 나머지는 다 알려진 바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에 이들에 대해서 소환 수사를 진행했죠. 숨진 지 얼차려 중에 쓰러진 훈련병이 숨진 지 24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료식에 가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떨지, 그 부모님들은 이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이 수료식이 열리는 강원 인제 체육관 앞에서 헌화를 하는 행사를 준비했다고도 합니다. 순직 훈련병의 동료 훈련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동료 훈련병의 아버지 지금 수료식을 가고 계십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계신데 잠시 저희 인터뷰를 위해서 휴게소에 차를 멈춰 주셨습니다. 바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드님의 수료식에 참석하시죠? 심정이 어떠십니까? 네, 저기 뭐 엊그제 아들을 보낸 것 같은데 뭐 군인들은 이런 얘기 싫어한다는데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벌써 추로식 날이 돼가지고 만나러 가는 건 반가운데 또 애를 놓고 오려고 생각하니까 좀 울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이제 기분이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건이죠. 5월 25일에 아드님의 네, 동료인 훈련병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뉴스로 처음 딱 접하셨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아니기를 막 바랬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은 아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들 친구, 아들 동기가 그런 걸 당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훈련병 번호가 우리 아들하고 걔랑 바뀌었으면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예.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고 부대에 있는 아드님과 딱 처음 연락이 닿았을 때 그때 아드님이 뭐라고 아버님께 말을 하던가요? 무슨 말 하던가요? 아들은 자기는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말을 해가지고 저 처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천만 다행이구나. 지나고 나니 네 동기는 동기는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머릿속에 되풀이 돼가지고 좀 계속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낸 저 부모 입장은 또 미안하고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부대에서는 훈련 일정을 조정을 하고 이제 뭐 5주차 훈련을 먼저 하고 뭐 조금 강도가 높은 훈련을 막바지로 미루고 이렇게 했다고도 저희가 앞서 다른 훈련병 가족 인터뷰에서도 전해 들었습니다. 예, 예. 훈련병들 분위기가 오늘 이제 수료식이 있기까지 내내 침울했을 것 같은데 그 네네. 순직 사건 이후에 훈련병들 분위기가 좀 어떻다고 아드님께 들으셨어요? 원래 이제 그 주차에는 사격 훈련도 하고 수류탄 투척이 있었는데 위험하다고 그거를 차주로 미루고
그 뒤에 정신교육을 해야 될 거를 그 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말하면 열애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훈련 같은 걸 안 시키고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5월 30일 날 이제 사건이 이제 사고가 26일 날 일어났고 5월 30일은 목요일 된 날인데 그날 훈련은 이렇게 조정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역 상생 급식이라고 예. 저녁에 치킨, 뭐 맥주, 뭐 무알콜 맥주,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애들이 웃는 모습을 단체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아. 그 5월 30일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행군의 연결식이 있던 날이었거든요. 예. 아니 훈련을 다 조정을 하면 이런 그 시험 같은 경우도 뒤로 미뤘어도 되는데 아무리 스케줄이 되지만 하필 그날 5월 30일 연결식 날 애들이 한 손에는 치킨을 들고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아. 아하. 그렇군요. 그 이제 훈련병 순직한 훈련병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그 연결식이 있던 그날 네, 그날 부대에서는 이제 아마 훈련병이 다른 훈련병들이 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무알콜 맥주와 뭐 다른 좀 특식 같은 것을 먹는 모습을 네네. 부모들에게 사진을 공개했군요. 이게 그 교육 스케줄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지역 상생 급식이라고 취지는 좋은데 예. 그날은 피했었는데 훈련도 피하면서 왜 굳이 이런 거를 사진을 올려가지고 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랬는지 아직도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하. 보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순직한 훈련병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다 환하게 웃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셨던 네, 거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 이제 12사단 신교대 측에서 순직 사고 후에 네. 훈련병들 그리고 우리 지금 아버님을 비롯한 훈련병 가족들에게 뭐 어떤 내용을 좀 전달했던가요? 안내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안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군에 보낸 엄마들이 더 캠프라는 데 가입을 하는데 거기다가 교육대대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답이 없냐, 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보도가 나가고 이러니까 일요일날 8시인가 넘어서 교육대대장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제서야 올리시더라고요. 네. 뭐 이유는 순직 뭐 유가족께서 공개를 원치 않으셔서 그랬다고 이제 늦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언론에 다 나온 후에 이렇게 대대장이 올렸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 그걸 보고 저희도 당황했죠. 아니 사건이 토요일날 원래 이제 사망을 했는데 쉬쉬하다가 그걸 일요일날 그것도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그제서야 교육대대장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려가지고 예.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 사건을 다른 훈련병의 부모들이 알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했다 이렇게 느끼시는군요. 네네. 그것도 부대에서 알려준 게 아니라 아들이 저기 훈련병 애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제 한 시간씩 핸드폰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토요일날은 그 몰랐는데 일요일날 이제 애들 사이에서 그게 퍼지면서 알게 되니까 그때 다들 부모님들이 알게 된 거고 전화를 통해서 네. 그러면서 언론에도 이렇게 유출이 된 거고. 예. 그렇군요. 오늘 이제 수료식 아무튼 5주가 흘러서 수료식을 하게 됐는데 오늘 수료식 네. 참석 관련해서는 부대에서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따로 전달받은 건 없고 인원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 인원 예를 들어서 4명을 저희는 간다고 신청을 했는데 5명이 되면은 1명은 못 돌아오는지 그것도 문의했는데 아직 그런 대답도 없고 음. 아니 그러면은 가려다가 못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가려다가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뭐 신청을 뭐 10명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건지 그런 거 문의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게 혹시나 부대에서 어떤 순직 훈련병에 대한 추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이런 게 있었을까 해서 여쭙는 건데요. 왜냐하면 오늘 네. 이제 아버님께 사전에 저희가 전해 듣기로 네. 자체적으로 추모의 뜻을 담아서 헌화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누구에게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고 어떻게 진행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250송이 국화꽃은 저 국내 이제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그 자발적인 더 밴드에 아말다말이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밴드 이름이 아말다말이라고. 네. 그 회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250송이의 꽃을 그 인제체육관 앞에 놓아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나씩 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수료식에 참가하는 가족들이 아드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순직 훈련병에 대해서도 헌화를 네.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군요. 근데 부대 자체적으로는 그 장소를 내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묵념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부대 측에서 헌화 장소를 안 내주면 사실은 꽃을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체육관 앞에다라도 저희끼리라도 어떻게 한번 헌화를 해봐야죠. 아하, 그렇군요. 이게 부대와 사전에 그 부모님의 커뮤니티와 협의가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꽃을 뭐 입장 전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부대 내에서 정말 어딘 공간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군요. 네, 뭐 꽃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아직 참 허가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부대 그렇군요. 측에서 못 들어가게 하면 꽃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라도 어떻게 장소를 한번 마련해 봐야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대와 조금의 현장에서 조금 이게 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긴 하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250송이라면 그 숫자의 뜻이 네. 있습니까? 250송이는 원래 얘네들이 입소수가 251명이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빠져가지고 250송이가 된 거, 250송이가 되게 된 거죠. 네. 애초에 이 한 명을 추모하기 위해 나머지 250명이. 5주 전에 251명이 입소했고 그런데 중간에 네, 이제 안타깝게 순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네, 250송이의 국화를 준비하셨다. 네, 그런 예, 말씀이군요. 예, 네, 오늘 수료 후에 아드님과 외출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훈련 5주를 수료하면 부모들과 이제 외출을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예. 아드님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아들 만나면은 우선은 건강해라. 그리고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나서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예. 괜히 나서고 이랬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나서지 말라. 절대 건강해라.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건강해라. 그리고 나서지 말라. 네네, 아하, 무탈해라. 이렇게. 그렇군요. 괜히 네네. 또 나섰다가는 또 어떤 뭐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하다니까 부모님의 네네. 심정이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사건이 일어난 날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건 경위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 23일 얼차려가 있었던 군기 훈련이 있었던 지난달 23일 바로 전날에 밤에 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날인 예. 5월 23일에 중대장이 완전 군장을 시켜서 군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네. 혹시 당일 상황에 대해서 아드님께 추가적으로 들으신 게 있나요? 그 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제 부대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군장을 하다 보니까 20kg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무게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 책도 넣고 이것도 넣고 막 많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게를 올리려고. 아, 그리고 그 애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뺑뺑이를 도는데 애들이 보기에도 저거 너무 힘들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사실 애들 말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중대장하고 그 소대장은 그걸 보면서 니네들이 빠졌어 그래 막 이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계속 그렇게 그래서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중대장은 사실은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볼 수가 없는 하늘 같은 존재인데 예. 굳이 중대장에 나서가지고 이런 얼차려를 왜 시켰을까? 그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볼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늘 같은 존재인데. 예. 잠시만요. 근데 지금 아버님께 말씀하신 게 좀 짚어볼 만한 것이 물론 이제 아드님의 전언입니다. 목격담입니다만 예, 예, 네, 그 군기 훈련을 실시할 때 현장에 있던 뭐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군기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이 힘들어하니까 너네가 빠져서 그래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랬다고 전해 들으신 건가요, 네, 지금? 예, 예. 근데 그건 뭐 애들 말이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니네들이 빠져서 그런 거지. 일어나, 일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음,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필요해 보이는 네,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날씨가 더웠다는 것도 이미 뭐 기상 상황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네, 네. 확인되지만 아드님의 증언에 의해서도 그날 너무 뭐 더운 날씨였고 창밖으로 이게 상황을 지켜보던 건가요?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뺑뺑이 돌린 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아마 예. 일과가 1시 정도가 끝났으면 애들이
자유 시간을 갖거나 아마 쉬고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 근데 금요일 날 했는지 아무튼 같이 훈련을 받다가 얘네들은 그 옆분대래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이제 같이 참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분대에서 일어난 일은 전에서 듣고 막 서로 다 이게 통하거든요, 애들끼리는. 그렇게 해서 다들 취재하면서 알고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다들 250명이. 그렇군요. 아마 뭐 네. 생활관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창밖으로 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는 예. 또 다른 훈련병에게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런 상황이군요. 경찰 수사 관련해서 지금 늑장 수사 논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어제 경찰이 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훈련병이 순직한 지 네. 24일 만에 영장 신청이라서 왜 이리 네. 늦냐? 경찰이 유독 이 사건에선 이렇게 신중한 이유가 뭐냐? 이런 반응도 적지 네네. 않은데 이 경찰 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훈련병 부모님들의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경찰청이 강원도 경찰청이 이게 중대장과 뭐 소대장의 무슨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진짜고 좀 격분해하고 있거든요. 아니 피해자 및 동기 5명들은 강원실사에서 변호인 입회도 없이 지금 뭐 조사를 그렇게 받았는데 예. 가해자인 중대장은 뭐 정신적인 위로차 뭐 집에 휴가를 또 보내주고 휴가를 갔다가 다시 부대 복귀해서도 운동 생활하고 지금 뭐 이렇게 조사도 되게 늦춰주고 있으면서 이러다가는 가해자인 중대장이 피해자로 둔갑할까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아하. 그래서 그 강원 경찰청이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가해자의 대변인이냐 이런 말씀을 초반에 네, 해주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좀 있는 거군요. 예, 예, 아하. 알겠습니다. 이제 5주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부모님께서도 아버님께서도 인터뷰 응해 주신 게 내 아들일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어찌 보면 뭐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나머지 훈련병들이 오늘 5주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합니다. 앞으로 네, 들어올 후배 훈련병들에게 또는 아들을 비롯해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될 테니까요. 또 현재 네, 군 네, 복무를 하는 모든 그 군 장병들에게 네. 아버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일을 겪고 나니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상관이 시킨다고 무조건적으로 듣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고 차라리 말을 들어서 이렇게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느니 차라리 그냥 영창을 갔다 오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거부를 해서라도. 예. 너무 힘들면 그리고 차라리 스스로 영창을 각오하고라도 네, 거부해라. 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건강은 너희들이 지켜야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군은 입대할 때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자랑을 하더니 무슨 사고만 터지면 당신네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외면을 하니 누가 자식을 믿고 군을 보내겠습니까? 네. 시킨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차라리 너무 힘들면 거부해라. 이게 부모님의 네,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아무도 부대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게 네, 일종의 네, 좀 배신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입소 때 저희가 네, 지난번에 앞서 며칠 전에 다른 가족을 인터뷰했을 때도 건강을 그 부대장이 여러 차례 강조하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부모들에게 예, 네, 이런 사고가 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건강은 아무도 지켜주지 네, 않는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수료식에 곧 참석하실 텐데 아드님과 잘 만나시고요. 이렇게 네, 바쁘신 네, 상황에서 이동하시는 네, 상황에서 잠시 차를 정차하시고 저희와 인터뷰 응해주셨는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아드님도 네, 건강하게 잘 군생활 마치시길 저희도 네, 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벌써 많은 분들 기억에서 잊혀진 사건인데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어제서야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또 다뤄보고 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체육관 앞에서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250송이의 국화를 준비해서 헌화를 하는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현장에서 조금 충돌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방금 들으신 아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여러 부모님들을 좀 접촉했는데요. 12525 챌린지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12사단 신교대에서 벌어진 일에서 1, 2, 그리고 5월 25일에 훈련병이 순직했기 때문에 525에서 12525 챌린지라는 거를 부모님들과 또 군의 장병들을 보낸 많은 가족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좋은 취지로 하는 챌린지라서 뭐 참여할 분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걸 홍보 좀 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